새벽마다 축구 보시기 힘드시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또 열립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라운드 두 번째 날 경기들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새벽에는 A, B, C, D 4개 조의 경기들이 열렸던 거고요. 다가오는 새벽에는 2조부터 H조까지 역시 4개 조에 모두 8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야, 지난 새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들 많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쉐리프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유럽 챔피언스 역사상 최고의 이변 아니냐 이런 경기도 있었고요. 리버풀이 원정 가서 5골을 넣으면서 포르투를 5대1로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메시가 드디어 파리에서의 데뷔골을 넣으면서 파리가 맨시티를 2대0으로 잡았는데 야, 메시가 펩 앞에서 골을 넣었네요. 그리고 이 베라티는 역시 진짜 최고입니다. 볼 너무 잘 차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원정에서 이탈리아의 AC 밀란을 2대1로 잡는 아주 재미난 경기들 펼쳐졌습니다. 자, 이번 새벽 또 이제 8경기 시간이 나눠져서 치러지게 됩니다. 새벽 1시 45분 2경기, 새벽 4시 6경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1시 45분에는 아탈란타와 영보이스 경기 열리게 되고요. 제니트와 말메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새벽 4시에는 이제 6경기인데요. 맨유와 비아레알 재밌겠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 디나모 키예프, 벤피카와 바르셀로나, 볼프스부르크와 세비야, 유벤투스와 첼시, 짤즈부르크와 릴 이렇게 모두 8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뭐 다 재밌겠죠? 물론 약간 재미없는 경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럼 한번 꼽아본다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 리턴 매치입니다. 맨유와 비아레알 다시 만나는 이 경기, 야, 어떻게 될까? 사실 두 팀 다 지금 시즌 초반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단두대 느낌? 맨유가 특히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에게 1패를 당한 바르셀로나가 쉽지 않은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벤피카 요 만나는 요 승부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야, 정말 시즌 초반에 문 딱 열고 개막한 다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유벤투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4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3승 1무 쭉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벤투스가 지난번 맨시티에게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패배를 당했고요. 캉테가 코로나로 이번 경기 뛸 수 없는 첼시와 싸우는 유벤투스와 첼시, 이 맞대결도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중에서도 저희가 좀 추려본다면 아무래도 좀 맨유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맨유 큰일 났습니다. 팀도 큰일 났고 숄샤르 감독도 아주 큰일 났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맨유가 최근에 연패인데 리그컵 웨스트햄에게 졌고요. 프리미어리그 빌라에게 졌습니다. 근데 두 경기 2연패를 당한 곳이 어디냐? 다 홈이었다는 거죠. 두 경기에서 득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골 못 넣으면서 OT에서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숄샤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더욱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제 2차전인데 1차전에서 맨유가 영보이스에게 졌잖아요. 이때 막 와한비사카 퇴장당하고 그러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진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맨유가 지금 조별리그에서 F조에 속해 있는데 영보이스가 현재 1등이고요. 아탈란타와 비아레알이 공동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꼴찌입니다. 물론 한 경기밖에 안 치렀다고 하지만 여기서 또 진다고 한다면 순위가 나락으로 좀 빠지겠죠. 그러면 진짜 숄샤르 아우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 안 좋은데 그러니까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비아레알도 이번 시즌 사실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여기 좀 독특해요. 특이합니다. 좀 웃겨요. 뭐냐면 지금 이제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 비아레알이 지난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와 0대0으로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올 시즌 진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패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승부차기나 이런 거는 이제 공식 경기는 무승부로 치니까 비아레알이 올 시즌 치른 공식 8경기가 1승 7무예요. 예. 진 것도 없지만 이긴 것도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경기 전부 다 비겼어요. 1승 7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엘체전만 이겼고 나머지는 모두 무승부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팀들하고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은 있죠. 막 레알 마드리드 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하고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공식 경기 1승 나머지 7경기 모두 무승부, 이거는 조금 비아레에게도 걸린다. 근데 에메리 감독이 아무래도 좀
프리미어리그를 좀 아니까 이 경기 맨유에게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아레알이 그만큼 끈적끈적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맨유가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완비사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영보이스와의 경기 때 퇴장받아서 이 경기 뛸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다가 수비의 중심인 맥과이어 부상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풀백, 센터백 일단 주전력이 못 뛴다는 거고, 래시포드는 아직까지 풀핏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뛰기 어렵다. 있고요. 루크쇼는 부상 여파 때문에 이 경기 뛸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제가 봐선 그래도 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루크쇼까지 진짜 못 나온다면 수비 포백 4명 중에 3명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이게 정말 팀도 뒤숭숭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니 마샬 어떻게 합니까? 예. 마샬의 아내 멜라니가 그래서 이제 그 쇼샤르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쇼샤르 나가고 지단 데려와라 이런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멜라니가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또 막 일파만파 또 뭐 기사화 돼가지고 다뤄지면서 팀 안팎이 좀 뒤숭숭하다, 좋지가 않다. 물론 뭐 이런 건 그냥 해프닝이긴 하지만 여하튼 안 좋을 때는 뭐 하나라도 계속 이렇게 막 좀 누적돼가지고 악재들이 좀 겹치게 되는데 맨유가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의 승무패, 특히 맨유 입장에서 어쨌든 이겨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면서 다시 반등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 자, 부상이라든지 징계가 있는 상황에서 홈팀 맨유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면, 일단 호날두 선발에 다시 복귀하겠죠. 최전방 4-2-3-1 놓고 봤을 때 2선은 왼쪽부터 포그바, 부페, 그리고 오른쪽이 약간 고민될 것 같은데, 그린우드를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린우드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때 90분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제이든 산초 좀 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이든 산초를 저는 선발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 쪽이 부상에 따른 좀 다른 선수들이 대체 자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미 쪽 3선들을 좀 잘 둬야 되는데, 일단 맥토미니와 프레드 이렇게 좀 한번 세워놓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루크쇼, 그다음에 바란, 린데렙, 오른쪽 완비사카 못 나오는 자리에는 디오고 달로. 일단 맥과이어의 공백을 린데레프인데, 린데레프가 혹시 이거 머리 막 넘겨가지고 실점하고 막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얼마큼 잘해줄지 보고요. 골키퍼는 데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정팀 비아레알도 전력 차질이 있는 건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비아레알에서 최고의 득점원 하면 제라르 모레노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은 이번에 골을 얻긴 하지만 지금 부상자로 아예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뛰면서 허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클렌 같은 경우도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퇴장당해서 역시 이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3-3 쓸 것 같은데요. 근데 골을 못 넣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비아레알이.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하면서 비기긴 하는데 골을 못 넣는데, 그 앞쪽에는 일단 파코 알카세르, 오른쪽은 모이 고메스, 왼쪽이 이제 단주마인데 본머스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 이적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그래도 단주마 정도가 골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라리가 경기,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다 포함을 하면 3골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나머지 공격수들은 골이 없습니다. 허리 쪽에는 트리게로스, 파레호, 카푸 쓰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페드라사, 파우토레스. 파우토레스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맨유하고도 연결됐던 선수죠. 경험 많은 수비수 알비올, 오른쪽은 토트넘 출신의 후안 포이스, 골키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헤르니모 룰리,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 이 맨유하고 비아레알이 또 아주 독특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5번 맞대결을 했는데 모두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1대1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비아레알이 우승하긴 했지만, 승부차기는 뭐 무승부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 경기 다 비겼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될까? 비아레알도 무승부가 좀 많은데 이 경기를 딱 잡으면서 확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솔샤르 감독 막 간당간당한다, 뭐 지금 분위기 맨유도 많이 또 홈에서 또 무너지면 이거 진짜 크다라고 하는 건데 맨유가 딱 잡으면서 올라갈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어떻게 될까요?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요 경기도 제가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말씀드려서 끝낼게요. 관심이 아무래도 크시니까. 지금 1승씩을 안고 이번에 경기하는 유벤투스와 첼시입니다. 이 경기는 알레그리 감독과 투엘의 정말 전술 전략가들, 이 지도자의 어떤 싸움으로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첼시 원정을 갔는데 지금 공백이 좀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캉테, 코로나 때문에 못 뛰게 되고요. 리스 제임스, 마운트 플리식,
뭐 2선 쪽의 자원들 좀 뛸 수가 없습니다. 조신도 약간 몸이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뛸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홈팀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디발라 부상이고요. 아르투로도 좀 부상이고 알보로 모라타는 부상 여파가 살짝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홈팀 유벤투스부터 좀 보면 4-4-2로 놓고 봤을 때 자 모이스킨, 그다음에 클루세브스키 투톱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2선 쪽에는 라비오, 그다음에 로카텔리, 그다음에 벤타크루, 키에사 세우고요. 수비 쪽은 산드루, 데리우트, 보누치, 그다음에 콰드라도, 골키퍼는 수체스니 이렇게 세워놓겠습니다. 첼시는 3-4-2-1 쓰게 되는데요. 최전방이 루카쿠,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 세리아를 한번 평정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 바로 아래 2선에는 카이 하베르츠와 지에흐, 그다음에 그쪽 3선 쪽에는 알론소, 코바치치, 조신, 그다음에 아스플리쿠에타, 백스리에는 류디거,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 골키퍼는 맨디가 쓸 것 같습니다. 야, 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유벤투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투엘도 시티 경기 졌는데 연패, 이건 진짜 막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새벽 4시입니다. 함께 보시죠.